포워드 바이어스는 한말로 순방향, 리버스 바이어스는 역방향 그렇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알아야 돼요. 역방향 먼저 배우고 다음에 순방향 배울 거예요. 그리고 공급증과 소스 캐리어 주입 요거는 별로 안 할 거고요. 간단한 내용만 하고 이제 결론만 할 거고, 태양전지와 발광 다이오드 이건 이제 응용인데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안 그러면 진도 뒤에 못 나가. 시간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4단원 다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 잠깐 할 건데, 지금은 요거 하면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류성 접촉과 오음성 접촉 가지고 샤키 컨택, 오믹 컨택 이렇게 하는데, 자, 이 6번에 해당되는 게 옆에 써주세요. 하실 것 같은데 6번에 해당되는 게 금속과 반도체 접합이에요. 샤키라는 게 뜻이 그 사람 이름이에요. 샤키가 무슨 뜻이 있는지 아는 그 노벨상인가 하여튼 그런 거 탄 사람의 이름인데, 하나씩 배울 거야. 자, 봅시다. 그림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 그러면 P형 반도체 위에 N형 반도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5족을 도핑해서 이렇게 NP 접합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기 나름이에요. 여기서부터 읽으면 NP 접합이고 여기서부터 읽으면 PN 접합 그래요. 알죠? 자, NP, PN 접합 그거 가지고 너무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런 PN 접합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금속 전극, 여기에다 금속 전극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한쪽에다 플러스, 한쪽에다 마이너스를 걸어줬을 때 커런트가 어떻게 흐르느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P타입이든 N타입이든 실리콘 반도체 한 가지 타입만 있는데 거기에다가 양쪽에다 전기 도선을 연결해가지고 연결하면은 우리가 전류가 어떻게 올래?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렇게 NP 접합을 만들었고요. 한쪽에다 플러스, 한쪽에다 마이너스를 거는데,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준. 저걸 이렇게 돌려볼게. 그러면은 NP 이렇게 돌릴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제 배터리를 연결하는데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1.5V인데 여기는 몇 볼트예요? 0볼트. 여기는 근데 여기는 이제 플러스 볼트, 파지티브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자, 이런 걸 할 때 뭐냐면 두 개 있으면요, 약속이에요. N을 기준으로. N을 기준으로 여기가 더 플러스가 걸리면은 얘 순방향. N을 기준으로 이게 0볼트인데 P에다가 내가 마이너스를 걸면은 이게 역방향.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0 기준으로 해놓고 내가 P에다가 0.1, 0.2, 0.4, 0.4, 0.5 이렇게 플러스를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0.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이렇게 쭉쭉쭉 해줘. 그럼 내가 지금 말했던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P에다가 내가 점점점 증가하는 플러스를 거는 거는 1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야? 다시. 자, 여기다가 0볼트를 해놓고 P에다가 내가 여기 0볼트를 해놓고 P를 내가 플러스 0.1에서부터 뭐 한 1.5볼트까지 점점점 걸어봐. 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마이너스 0.1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1.5볼트까지 걸어봐. 그러면은 이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맞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자, 그러면은 플러스 건 게 여기서 내가 이제 표현하려고 할 때 1사분면에다 표현했어, 3사분면에 표현했어. 플러스. 여기서 1사분면 여기 있잖아. 플러스 1.5.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여기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다 걸었을 때 커런트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다 걸었을 때 커런트가 어떻게 나오냐?
그게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시험 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는 분명히 시험에 나왔던 n이나 p 그런 거 하나짜리에다 건 거랑은 다른 상황이에요. 두 개를 붙였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거의 안으로 마이너스 전압 역방향을 걸어주면은 전류가 거의 안으로다가 순방향 포워드 이쪽을 걸어주면요 이렇게 안으로다가 갑자기 훅 흘러. 둘이 얘랑 지금 내가 손으로 그린 거는 다른 거죠 모양이. 이쪽은 전류가 흘렀는데 여기서는 역방향을 걸어주면요 전류가 거의 안으로. 알지? 다시 그래서 V, I 꼭 표시하고 내가 N을 0V로 놓고 P 쪽을 내가 플러스 0.1부터 점점 하면요 안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전류가 훅 흘러. 기울기가 이제 급격하게 확 흘러버려. N을 기준으로 P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이렇게 해줘.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요 값이 크면은 값이 큰 거죠. 요 값이 작으면은 값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거의 안 흐르는 거. 그래서 연결해주면은 이렇게. 자, 두 개를 접합한 다음에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주면요, 이런 양상을 띱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은 전류가 안 흐르고 플러스 전압을 이거보다는 큰 걸로 걸어주면은 전류가 흘러요. 알지?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거의 안 흐르고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은 어느 정도 이상만 걸어주면 전류가 흘러.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우리가 걸러줄 수가 있거든. 물을 거르는 걸 정수라고 하잖아. 전류를 거르는 거 우리가 정류라고 하거든. 정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류성의 전류 전압 특성을 갖는다고 말해요. 정류성. 정류성은 물 정수하는 건 퓨리파인데 여기서는 번역했을 때 지금 정류고 영어로는 rectify입니다. RECTIF rectify 이렇게 동사지. 정류성의 그런 뜻이 rectify. 그래서 뭐 태양전지 그리고 빛나는 LED 같은 거 아니면 레이저 아니면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같은 전자조절들이 기본이요 다 뜯어보면요 거기 다 부품이 그 부분이 다 PN 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N 접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세요. 내가 만약에 파지티브 포워드 바이어스 순방향을 걸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표시를 할 수 있어. 알겠지? 여기보다 이쪽이 더 높은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역방향을 그렸다 그러면은 그림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보다는 여기가 무조건 낮은 거죠. 그래서 이쪽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이 더 낮은 거잖아요,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요 모양 알아주세요. 실리콘 조각 하나, NADP 하나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나와. 그런데 접합을 해가지고 이제 N을 기준으로 했을 때 P에다가 내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걸으면 이제 포워드,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그때는 모양이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우리가 딱 해주면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죠. 접선하면 여기가 우리가 X 절편이라고 하잖아. X 절편. 여기가 대략적으로 0.6에서 한 0.9 볼트 정도 나옵니다. 그 언저리 값이 나와. 2볼트 나오거나 아니면 0.1볼트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실리콘 가지고 우리가 PN 접합을 해보면요 한 요 정도 전압에 딱 이 X 절편 값이 나와.
봅시다. PN 접합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판 반도체에다가 우리가 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해가지고 접합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네, 그걸 했을 때 사실은 완벽한 이게 P 이렇게 딱딱 나눠지진 않는데 우리가 가능한 게 이제 스텝 정션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어디까지는 P 어느 경계를 지나면 바로 다 N으로 확 바뀌는 걸로 우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스텝 정션이라고 스텝 정션, PN 정션인데 계단 접합 그러니까 도퍼 정도가 여기다가 푹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냥 계단 접합이라고 표현한 거야. 자, 이거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스텝 정션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즉 이거 쓰면은 이거 P고 N이야. 여기서 도너의 농도는 10에 17승 빡 여기까지 되고요. 여기서는 억셉트의 농도는 예를 들어서 10에 15승이라고 하다 그러면 16, 15 딱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평형 상태에서 N 있고 P 있습니다. 평형 상태에서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평행하죠, 평행. 그리고 이 한 종류의 반도체에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두 개일 수가 있어요, 세 개일 수가 있어요, 하나만 있어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0.5인치 에너지는 딱 한 군데 에너지. 얘도 N타입에 맞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있고 얘도 P타입에 맞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자, 리마인드 해봐. N타입에서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EC 쪽에 있어. 그렇지, EC 쪽에 가깝잖아. P타입에서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EV 쪽에 있어. 근데 뭐야? 이게 평행해야 된다고. 접합해가지고 이제 평형 열평형 상태가 되면 이게 여기가 퍽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직선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다음에 첫째는 PN 접합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지금 그려보려고 해요. N일 때, P일 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농도 알고 도핑 얼마인지 알면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은 붙였을 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되냐. 자, 그거 할 때 첫째는 뭐냐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는 수평선을 그립니다. 됐지? 자, 접합된 부분이 여기죠. 여기라고 하자. 점수를 해볼게요. 자, 여기 있죠. 자, 여기에서 한쪽은 N, 한쪽은 P야.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이쪽은 N이고 이쪽은 P야. 그러면은 N인 쪽은 EC를 여기다 그려야겠죠. EC 그려 EV 여기다. 그치? 이쪽은 P야. 그러면은 EV 그려 EC 그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써볼까요? EC 이씨 수업 3시간씩 꽉 채워. EC 여기도 EC EV. 자, 얘 실리콘 가지고 하고 있어요. 실리콘은 EC EV 요 간격이 1.12 일렉트론 볼트로 거의 같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이 간격이랑 여기서 이 간격은 이제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1.12 일렉트론 볼트였어요. 자, 그런 다음에 중간은 어떻게 되냐면요. 중간에 이제 부드럽게 이어져야 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나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린 거 봤어요?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2차 함수에서 여러분들 2차 함수는 y 꼴 x 제곱 하면 이렇게 그리죠. y 꼴 마이너스 x 제곱 하면은 이렇게 그리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래로 볼록인 거의 일부, 위로 볼록인 거의 일부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이 되냐면 여기가 1.11 볼트예요. 여기다가 내가 좀 잘 못 그렸네. 여기도 다 1.11 볼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쓱 움직이는 거. 이해 되지? 자,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인트린식 에너지 레벨 그려야 되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좀 하다가 여기서는 그 위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따라가서 여기서부터 또 이 아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돼. 숙제로도 나갈 거고. 그냥 앞에서 이거 본딩 모델 이런 걸 설명한 게 아니라 사실 에너지 밴드를 이제 다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접합에서도 이제 에너지 밴드로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에너지 밴드만 보면 알 수 있거든. 아, 저 왼쪽은 N타입이고 오른쪽은 P타입이구나. 그리고 근데 중간은 N도 P도 애매한 좀 애매한 영역이 있네. 자, 여러분들이 그렸던 게 바로 요겁니다. A번에서 페르메네즈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N쪽 P쪽에 해당되는 ECV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 둘 이어지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한 걸 이었어. 알지? 그래서 이렇게 됐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우리가 N, P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P에는 여러분들 머저리티 캐리어가 뭐죠? 머저리티 캐리어? 얘는 머저리티 캐리어가 전자죠. 자, N쪽에도 P 있고 P쪽에도 N 있죠. 근데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10에 15승계 있으면 이거는 10에 5승계, 10에 16승계 있으면 전자는 10에 아니 홀은 10에 4승계 이렇게 있어. 아주 작지만 있어. 자, 이쪽에는 홀이 많고 이쪽에는 전자가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가지고 이제 10가지 가해줘가지고 딱 스텝 정션을 만들면 그때 이제 뭔 일이 일어나는 그 붙는 순간 뭔 일이 일어나냐면은 P 쪽에서는요 홀들이 저쪽으로 확산되고요. N 쪽에서는요 전자들이 이쪽으로 확산이 돼요. 이해돼요? 홀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H 플러스 전자가 이쪽으로 확산이 돼요. 그러면은 홀들이 여기 가면은 여기는 전자가 그냥 넘쳐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가면은 그냥 다 정렬이야. 그렇게 전자가 많은데 홀이 갔어. 그럼 얘네들 만나면 뭐 컴펜세이션이라고 그래. 컴펜세이션이라고 하죠. 자, 여기 컴펜세이션이라고 그래갖고 만나는 영역 거기에서요. 만나는 영역 근처에서 전자와 홀이 다 만나. 전자와 홀이 만나서 컴펜세이션이 일어나는 영역들이 생겨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그게 무작정 다 생기지 않고요. 이 도픽을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영역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3차원 구조 이렇게 생긴 거예요. N, P인데 중간에 영역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거를 공핍층이라고 합니다. 공핍층. 아주 중요해요. 영어로는 디플리션 레이어 또는 영역을 나타낼 때 리전이라고 하죠. 디플레이션 레이어, 디플레이션 리전. 공핍층이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반도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반도체와 반도체 만나거나 반도체 금속 만났을 때 금속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둘이 만났을 때 접합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계면 근처에서 이렇게 공핍층이 생겨요. 공핍층. 공핍층이라는 건 뭐가 공핍이야? 우리의 관심사? 뭐가 공핍이야? 배고프다는 얘기야? 뭐야? 12시 수업에서 배고프다는 얘기? 그게 아니라 캐리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캐리어가. 전자랑 홀 캐리어가 여기서는 컴펜세이션 돼가지고요. 거의 없어. 근데 거의 없다는 얘기가 좀 갑자기 있는. 교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지. 그런데 여기 도핑됐던 정도, 여기 도핑됐던 정도에 비해서는 그 중간의 영역에서는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 캐리어들이 없어졌다 그래요. 캐리어들이 공핍됐다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가 공핍층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공핍층이 이제 학기말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거야, 알았지? 자, 왜 전혀 없는 게 아니냐고 말하면은 아무리 뭐가 없어도 룸 템퍼레처에서 열이나 열 에너지가 존재하면 서멀리 액티베이티드 된 확률적으로 10의 10승계만큼은 존재하거든. 알겠죠? 근데 그거 있긴 있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원래 있던 거에 비하면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핍층이라고 합니다.
공식층 우리가 앞장에서 그 설명이 이제 거의 끝부분에 나왔는데 태블릿 앞에 넘겨보면 보세요. 가운데 층에 지금 만나는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층에서 페르미 에너지는 EVA, VC에 가깝지 않으므로 전자와 전공이 농도가 매우 적다라는 것을 뜻한다. 공식층에서는 N은 전자 농도 0, 호래 농도 0인 것을 가정하고 그냥 생각한다. 자, 보세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일일이 그림 다 안 그리고 에너지 밴드만 그려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내가 그린 거는 EI층입니다, 여러분들. EI. 자, 우리가 EI에 비해서 EF가 위에 있으면 N이라는 거 알죠? 그렇죠? EI에 비해서 EF가 밑에 있으면 우리가 P라는 거 알아요. 근데 더 멀수록 더 P다. EF가 EA에서 더 멀수록 더 N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EF가 EI 쪽으로 가까이 와서 하거나 아니면 EI랑 같아 봐. 그러면 거긴 뭐야? N이야 P야? 거의 인트린직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공식주에서는 보니까 여기서는 EIF 간격이 있었는데 전체 보다 보니까 여기서는 EIF 간격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또 같아. 그래서 또 여기도 그렇게 EIF가 멀질 않아. 그래서 이 영역에서 뭐냐면은 N도 아니고 P도 아니고 캐리어들이 없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 페이지부터 조금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졸리면은 제가 이렇게 졸리면 뒤에 잠깐 서 있어도 돼. 나도 그때 밥 먹고 너무 졸려고 뒤에 서 있고 필기하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부 전위, 정기적 위치 전위. 영어로는 일렉트릭 포텐셜이죠. 근데 내부라고 하는 건 인터널이잖아요. 근데 인터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빌트인이라고 써요. 빌트인. 내부에 정기적 위치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원전인지 봅시다. 우리가 N타입, P타입을 이렇게 접합을 했어요. 여기 도핑농도 ND, NA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렸어. 오케이? 자, 그렸어. 근데 얘는 뭐냐면은 여기 중간 있잖아요. 중간에 공핍층 내부에 여러분들 위치에 따라서 정기적 위치 에너지가 달라. 자, 그걸 이제 하나씩 볼게. 자, 자, 여기가 N타입인데요. 여기가 우리가 QA라고 표현했어요. QA. 여기는 Q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쿨롬이라는 전하량이고요. A 곱하면은 이게 뭐예요? 몇 일렉트론 볼트라는 값이죠. 여기 Y축이. 그렇죠? 그럼 A의 정체는 뭐야? A의 정체는 단위는 A 정체는 볼트. 쿨롬 곱하기 볼트는 몇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죠. 자, 여기는 또 우리가 QB라고 썼어요.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여기는 1.12 일렉트론 볼트보다 작은 어떤 값이 예를 들어서 뭐 0.9 일렉트론 볼트 이런 식으로. 근데 걔는 이제 뜯어놓고 보면은 몇 쿨롬 곱하기 전압 하는 게 일렉트론 볼트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압 곱하기 전하량은 이게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가 돼요. 아, 근데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여기와 여기에 요 차이가 있잖아요. 요게 대략적으로 0.6에서 한 0.9 일렉트론 볼트 정도 차이가 나요. MP를 이렇게 붙여놓고 에너지 밴드를 그리면요. 얘가 0.6에서 한 0.9 일렉트론 볼트 차이가 나요. 오케이? 0.6에서 0.9 일렉트론 볼트가 차이가 나면은 Q 곱하기 파이 BI라고 썼는데요. 파이 BI. 요게 바로 내부 전위, 빌트인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파이라고 표현하고요. 빌트인에서 BI라고 썼어요. 빌트인.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 1.5V 배터리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게 아니야. 근데 얘는 분명 중성이었고 중성이었는데 이걸 딱 접합을 하잖아요. 그럼 중간에서 여러분들 배터리를 만약 마치 중간에 껴놓은 것 같은 이 안쪽에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요게 얼만큼의 내부 전위가 걸리겠는가? 빌트인 포텐셜 또는 다른 말로는 컨택 포텐셜, 접촉 저항 이런 식으로 표해요. 만약에 저 이게 N 영역, P 영역인데 N 영역에서 전자 N의 농도는 N 이꼴 NP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수업에 한 경우처럼 NC Effective Density of State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 나누기 KT죠. 그렇죠? EC하고 EF의 간격. 근데 그거를 여기에서는요 QA라고 표현했어요. QA. 자, 요거 정체 몇몇몇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 이것도 에너지인데 얘는 쿨롬, 그럼 A는 몇 볼트.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P 영역에서는요. P 영역에서 우리가 Q 이게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P 영역에서 전자의 농도는 여기서의 전자 농도는 똑같이 그 식을 써주면 돼요. NC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EC-EF. 저 가격이 멀어지는 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거든. 이거 이해되죠, 여러분들? 여기 이 영역에서 내가 전자의 농도는 물어보면은 홀의 농도 구한 다음에 P분의 NI 제곱 이렇게 구해도 되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전자 농도는요 N 이꼴 NC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EC-EF 나누기 KT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각각 식에서 얘를 N 나누기 NC 하고 로그 취하고 KT 곱해서 하면요 이런 식으로 A 값이 몇 볼트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또 여기도 하면은 우리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그렇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만큼이 QB고 이만큼이 QA면요 이거 빼기 이거 하면은 Q 파이 I 구할 수 있죠. 는 Q 파이 I BI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할 건 뭐냐면 B-A를 하려는 거. 그렇게 하면은 빌트인 포텐셜이 몇 볼트가 나오는지 우리가 수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를 우리가 수식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요거는 파란색으로 박스가 돼 있네. 그럼 대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집에 가다 버려버려야겠어? 기억을 해야겠죠. 자주 쓰이는 식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KT 하면은 볼트만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입니다. 이거의 정체는 뭐예요? 단위는? 일렉트론 볼트죠. 그런데 얘를 전하량 Q로 나눴어요. 쿨로 나눴어요. 그럼 이 정체는 뭐예요? 볼트죠. 그런데 여기다 자연 로그하고 여기 뭐 있든 여기 뭐가 있든 자연 로그 이렇게 있으면 얘는 뭐야? 그냥 숫자지 숫자. 근데 여기다 이제 NI의 제곱 그리고 N과 P 쪽에서의 P와 N 쪽에서의 도핑 농도를 곱해줘. 자, 그러면 우리가 감이 있죠. KT 룸템에서는 0.016 일렉트론 볼트인데 Q로 나누면은 얘는 0.016 볼트에다가 숫자를 곱해. 그거가 파이 BI.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보고 있으면 NI는 온도가 정해지면은 그냥 정해진 거잖아. 그렇지? NaNg는 내가 처음에 이제 도핑을 할 때 시작한 기판이 도핑 농도가 10의 16승이었다. 여기다 N타입 도핑을 해줬는데 그걸 내가 10의 18 쓰겠다고 하면 10의 16 곱하기 10의 18 이렇게 돼. 나누기 10의 20 쓰기 이렇게 돼. 뭐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를 자연 로그를 취해 계산기에서. 그러면은 0.016에 뭐 몇 배 이렇게 나와. 0.01이 10배 그러면 0.16이 됩니다.
지금 몇십 배가 나오거든요, 몇십 배가. 근데 요거 NAND가 이건 고정된 값이고 NAND가 하는 값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 10에 16승에서 한 10에 20승까지 이렇게 그 값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10에 20승, 20승, 20승이나 그래봐 만약에 그러면 이제 제일 뭐 큰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10에 16승, 16승이요. 엄청 되게 작은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범위가 이 파이 아니나요? 대략적으로 한 0.6에서 한 0.9V가 나와요. 그 당연한 시간에 보면 X를 놓고 그냥 범위 놓고 해보세요. 0.6에서 0.8 범위에 그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이제 다시 앞에서 했던 내용 지금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NP 접합을 하면은 양쪽에서 이제 홀 전자가 확산이 되는 거였어. 홀 확산되고요, 전자가 확산돼. 그래서 이쪽에서 컴pen세이션이 돼. 자, 그럼 뭔 얘기 뭐라 하냐면은 얘가 N 타입이고 P 타입이. P 타입 예를 들어서 보론이라고 그러고요, N 타입 예를 들어서 아르세닉. 보론이 이온화가 되면은 보론 마이너스죠. 아르세닉이 이온화가 되면 아르세닉 플러스죠. 자, 그런데 얘가 그냥 P타입 또는 N타입으로만 그대로 있었을 때는요, 요 안에서 이거 있고요, 또 홀 있고 전자 있고요, 걔네들이 다 합쳐지면은 그냥 중성이 맞아있던 상태예요. 뉴트럴이 맞아있던 상태. 그런데 홀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 버렸어. 홀들이 넘어가. 그러면은 넘어간 데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서는 오른 그냥 마이너스로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요거 마이너스 이온들이 딱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중성이었는데, 중성이었지. 아까는 홀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홀들이 왼쪽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은 뭐 10만 개, 100만 개 중에 하나꼴로 섞여 실리콘 자리 딱 자리 차지하고 있던 이 보론들은요, 이제 마이너스를 띄는 게 이제 아까 홀로 인해서 중성이 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는요, 어떤 공간에 마이너스 전환들이 이렇게 분포하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공간에 어떤 전화가 있다 그래가지고 스페이스 차지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차지. 실리콘 있는 자리에 보론이 들어가는데 걔가 홀이랑 같이 있었을 때는요, 그 전체적으로 중성이 맞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홀이 전체적으로 확산돼서 넘어가고 그럼 홀이 없어진 거죠. 그럼 나는 얘가 마이너스가 낀 게 이제 그대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공간을 딱 차지하고 있고 그 공간에서 이제 전하를 띄고 있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죠. 이게 스페이스 차지라고 해요. 이쪽에서는요, 반대 다른 일이 일어나요. 전자가 넘어왔어. 얘랑 전자랑 같이 있었을 때는 중성이었는데 전자들이 넘어가니까 여기서는요, 플러스 이렇게 스페이스 차지, 공간 전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전자가 만약에 더 넘어갔다 이거지.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스페이스 차지가 더 나타나는 거죠. 홀이 더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스페이스 차지 더 나타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거의 뭐 홀 엄청나게 많고 전자 엄청나게 많은데 계속 확산이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확산이 일어나는데요. 확산 일어나면서 마이너스 스페이스 차지, 이쪽에서 전자들이 확산이 일어나면서 플러스 스페이스 차지들이 나타나.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점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홀들이 여기로 넘어오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플러스가 있으니까 반발력 때문에 더 이상 넘어가기 힘든 거예요. 여기 있던 전자들이 계속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가다가 이로 넘어온 걸로 인해서 이제 마이너스 스페이스 차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전자들이 더 이상 넘어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산이 일어나고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나타나면 이제 전자와 홀의 확산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돼. 이제 이 열평 상태가 이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제 다시 평상 다시
다시 평정 상태가 된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요 상태만 놓고 보면은 얘는 중성 영역이죠. 여기 중성 영역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얘는 중성 영역이 아니야. 플러스를 띄고 있는 영역이. 여기는 마이너스 영역을 띄고 있어. 근데 얘를 또 한꺼번에 놓고 보면은 중성 상태는 맞아. 자, 그래가지고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에서 이제 전자와 홀들이 다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핍층이라고 했죠. 근데 공핍층이 되고 나서 보니까 N 쪽에는 플러스 차지들이, P 쪽에는 마이너스 차지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다시 그려보면은 N, P고 공핍층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서는 뭐냐면은 요 안에서는 마치 이 안에 아까는 없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요 안에 작은 배터리가 하나 들어간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부 전이가 생겼다. 내부 전이 왜 생기는 거예요? 전자 홀이 확산돼 가지고 스페이스 차지들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게 생기니까 요 안에서는 쪽은 플러스, N 쪽은 플러스, P 쪽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마치 이런 하나의 작은 배터리들이 연결 생긴 것처럼 내부 전위가 생긴 거예요. 내부적으로 정의적 위치에 차이가 생긴 거예요. 자, 물어볼게. 그럼 이쪽 N쪽 여기에는 내부 전이 있나요? 없어요. 여기 있냐? 없어요. 근데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랑 어디는 낮고 어디는 높은 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쭉. 그래, 내부 전이가 생겼어. 그럼 그게 얼마야? 라고 이제 우리가 숫자와 단위가 있으면 이제 물리랑을 아는 거잖아. 그 숫자가 얼마나 0.6에서 한 0.95 그렇죠 생긴대. 그건 어떻게 표현된대? 이렇게 표현된대. NI 제곱분의 NAND. 그러면은 뭐 온도랑 상관없고 다 상관인데 만약에 온도가 다 일정하다 그러면은 온도가 일정하면 NI도 일정하죠. 그럼 뭐랑 관계 있는 거냐면 내가 도핑을 NAND를 얼마만큼 해줬냐에 따라서 파이 BI 값이 달라집니다. 도핑을 더 많이 해줬으면은 파이 BI 값이 더 커자고. 크겠죠? 좋은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부방식 때는 이렇게 안 주지. 그치? 부방식 때는 이렇게 안 주지. 재밌잖아. 이 정도죠. 재밌잖아. 나 출석 볼게. 김민석. 강민석. 네. 권대영. 네. 강목. 민석. 세진. 알았어? 승준. 네. 연수. 네. 대현. 네. 성준. 네. 형수. 네. 채린. 네. 준영. 네. 예빈. 네. 용민. 네. 태민. 네. 윤호. 네. 환희. 네. 효림. 네. 지혜. 시환. 네. 진현. 네. 준민. 네. 예진. 네. 은성. 네. 상구. 네. 시은. 네. 예민. 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뒤에 설명하면서 같이 할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거든요. 요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요거는 괜히 시기 어려운데 하나씩 그냥 설명할게요. 요 파란색 박스에 있는 내용을 내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자, 봐봐. 자,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 우리 지구나 근데서는 어떤 질량이 있으면 그 질량 그 주변에서는 힘이 미칩니다. 지구가 질량이 있죠. 우주의 질량이 있고 우주의 질량이 전 우주 이제 태양계에 미치는 거죠. 우리가 지구라는 거에 의해서 힘을 받고 있어. 근데 지구랑 우리는 둘 다 질량 차이가 엄청 크게 한데 서로 끌어당기는 게 있어. 서로 끌어당기는 거.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거. 자, 중력이 미치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우리가 중력 장애라.
그런데 만약에 이런 데 말고 이런 데서 이제 플러스 전화가 많고 마이너스 전화가 많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화가 어떤 공간상에 딱 위치하면은 그 주변에 힘이 미치거든. 힘. 그걸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해요. 전기장. 전기장은 벡터고요.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썼죠. 얘는 뭐냐면은 Q분의 F. F는 힘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플러스 1쿨롱의 그 공간상에서 받는 힘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해요.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죠. 뉴턴 퍼 쿨롱. 근데 뉴턴 퍼 쿨롱은 되게 뭐랄까 원초적인 단위고요. 우리는 보통 이거를 이런 걸로 가져오면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바로 볼트 나누기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볼트 퍼 미터 이런 단위도 씁니다. 같은 단위예요, 여러분. 그래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띤 입자가 공간상에 미치는 영역을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해요. 중력장, 전기장이라고 그래요. 전기장은 Q분의 F로 나와주고 걔는 플러스 1쿨롱을 우리가 거기다 갖다 놨을 때 걔가 받는 힘을 플러스 1쿨롱당 받는 힘을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라고 합니다. 요 식도 맞는 거고요. 얘를 이제 거시적으로 어떤 샘플 디멘전을 가지고 샘플을 했을 때는요. 우리가 이만한 실리콘 바가 있어. 근데 여기서 0볼트에서 2볼트인데 요거가 2m짜리.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기장은 2V 퍼 미터가 됩니다. 0V, 2V가 없으면 2V 퍼 미터가 됩니다. 그럼 같은 길이라도 내가 여기서 4V를 걸면은 이 필드가 더 세지는 거죠. 이게 되지? 자, 이렇게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플러스 전화가 있거나 마이너스 전화가 있어요. 요거부터 생각. 여기 있는데 내가 만약에 플러스 어떤 이런 거 지금 이거 맞는 거야. 이런 게 공간상에 있어. 그러면은 이게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해? 저거 말고 지금 이거만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되죠? 아, 뭔 소리예요? 아, 네가 만약에 플러스 Q라고 하는 플러스를 띄는 어떤 전화를 네가 여기다 갖다 놨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나겠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 나가는 쪽으로 힘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생각해봐. 여기서는 이제 전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벡터거든. 방향이 있거든. 얘는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이 됐어. 그죠? 왜요? 아, 네가 여기다가 플러스 Q라는 테스트 차지를 하나 갖다 놨다 생각해봐. 얘 가만히 있겠어? 힘이 미치잖아, 공간에. 그치? 근데 얘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랑 서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아,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은 이 필드의 방향은 마이너스 전하 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이제 방향 표시가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교수님,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같이 있으면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실리콘 막대기인데 여기가 0V고요. 주변에가 2V. 2에서 0까지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 내부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왼쪽, 오른쪽. 아, 이런 거 출석했어요. 대답할 수 있지? 왼쪽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걸었을 때 우리가 이 필드의 방향은요.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왼쪽.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어떻게? 요거가 이제 뭐 왼쪽 이렇게 쓰자.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이 필드의 방향은 전기적 전위 값이요. 낮아지는 쪽으로 해요. 낮아지는 쪽으로 이 필드가 생겨요. 그걸 우리가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쓸게. 이 필드는 마이너스 이분표현에서 dv dx 이렇게 전기적 미친 에너지가 거리상으로 여기가 값이 작아지는 쪽으로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알지? 미친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생겨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응용을 해보면은 이런 이제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에서는 그런 이 필드의 방향이 오른쪽이겠어, 왼쪽이겠어? 오른쪽이죠, 여러분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요 공피증 내부에서는요, 이 필드의 방향이요,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인 거예요? 아니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N, P 이렇게 접합을 해놨다. 이 필드의 방향은 공피증 여기 있고 위에서 아래로지. 내가 만약 PN 접합이었어. PN 접합이었어. 그러면 이 필드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 이거죠. 그때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테니까.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 스페이스 차지들이 생기면서 그걸로 인해서 여기서 전하가 여기서는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생깁니다.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는 정적 위치하는 전위 값이 V 값이 낮아지는 쪽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앞에는 설명이고 이제 뒤에는 이제 설명과 연계된 이제 그림인데 지금 앞에 이제 영어 여기서 지금 10페이지인데 자, 10페이지를 이해를 여러분들 잘 하면요 우리가 요번 주는 선빵 자 여러분들 보세요. NP 접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공피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공피층이 생겼는데 우리가 좌표를 우리가 여기를 x 이퀄 제로라고 하고요. P 쪽이니까 이제 1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XP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를 XM이라고 하고 그냥 수치상으로 따지면 여기는 플러스 어떤 값이 있는 거고 여기는 왼쪽에 마이너스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요만큼 더하기 요만큼이 우리가 공피층의 폭입니다. 여러분 공피층의 폭도 그 뒤쪽에 그 유도식이 나오는데요. 그 기억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공피층의 폭이 얼마냐? 대략적으로 1 마이크로미터에서 한 0.1 마이크로미터 그 언저리로 갑시다. 도핑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자,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첫째는 로우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로우는 여러분들 저 앞에서는 그거였죠. 비저항이었죠. 비저항. 근데 여기서는 비저항이 아니라 뭐냐면 이거는 전하 밀도를 우리가 이 책에서는 여기서는 로우라고 표시해요. 로우. 전하 밀도. 그러니까 뭐냐면 단위가 뭐냐면 쿨롱 퍼 센티미터 3승입니다. 단위 큐빅 이 공간 안에 몇 쿨롱이 있냐는 거야. 알겠어? 공간 안에 몇 쿨롱이 있는 거야. 우리가 전하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쿨롱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 1.606박 시간 19분 쿨롱이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전하 밀도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전하 밀도. 근데 전하 밀도를 표시해야 되는데 얘가 몇 쿨롱인지 표시해야 돼. 그러면 뭐냐면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요 N 쪽에서의 도핑 농도를 우리가 ND라고 하죠. 그렇죠? 얘는 단위가 뭐예요? 개수 샤프로 표시하고 개수 퍼 센티미터 3cm죠. 여기 뭐야? 전자가 몇 개 있냐고요. 전자가 몇 개 있냐. 그런데 전자 하나당 여러분들 Q라고 하는 전하량 나타내죠. 그렇죠? 그럼 전체 전하량은 몇이냐면 Q 곱하기 NT야. 이해돼? 전자 하나당 Q만큼의 전하량을 나타내는데 그게 몇 개가 있어? ND 개만큼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하면 단위가 쿨롱 퍼 센티미터 3승이 되죠. 이해됩니까? 자, P 쪽에서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P 쪽에서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Q 곱하기 NA 마이너스 Q. 교수님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었나요?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 공피층 내에서 그랬죠? 이 N 쪽에서는 우리가 플러스 하나가 있고요. 예로 들어서 알세닉 플러스. 이쪽에서 뭐가 있어요? 보론 마이너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쪽에서는 이 전하량 나타내기요 마이너스고요. 이쪽에서는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NA
억셉트의 농도 곱하기 1.6 곱하기 시간 식순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곱하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숫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상 이제 맞출 수가 있어. ND와 NA의 어떤 도핑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 16승, 19승, 18승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지금 도핑 레벨이 더 높을까? 힌트. 그 면적에서 이제 표현 보면 돼. 어디가 지금 그 도핑 레벨 값이 높을까? P? 왜? 면적이 그만큼 더 큰. 요 면적? 요 면적? 그건 틀렸어. P N 쪽이 더 높아요, 여러분들. N 쪽이 더. 그냥 여기서 보면 되잖아. 요 값 자체가 요거보다 절대값이었을 때 높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N 쪽이 도핑 농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ND NA. 자, 그냥 러프하게 우리가 요 길이를 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 길이를 우리가 3이라고 해봅시다. 3. 알겠지? 그러면은 NB 쪽이 NA보다 지금 도핑 농도가 3배 더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에 17승 당연히 생략하고 있으면 얘는 3 곱하기 10에 17승이 된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공피층 만들어져 가지고 전장하고 이렇게 홀 왔는데 어디가 더 플러스고 어디가 더 마이너스가? 첫째 같다. 아니 무조건 N이 더 크다. 무조건 P가 더 크다. 플러스 마이너스인 정도가 어디가 더 크냐? 같죠, 여러분. 전자가 넘어오고 홀 넘어오고 이제 같은 수가 이제 컴퓨테이션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생기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정도는 같아요. 자,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QNA나 QND나 그 파란색의 면적은 같은 거예요, 면적. 자, 면적은 같은데 네모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지 넓인데, 근데 요거가 지금 값이 요 밑에 거보다 3배가 더 크잖아. 그 말은 이 길이가 1이면은 이 길이는 몇이야? 3이란 말이야. 그래야지 이제 면적이 같은 거야. 같은 정도로 이제 전화 밀도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전화 밀도를 나타내 보면요, N 쪽은 이렇게 아세닉 플러스 해가지고 플러스를 있는 거고요. P쪽은 보론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 Y축의 밑에 이렇게 그리는데요. 이 둘의 면적은 같습니다. 둘의 면적은 같은데 도핑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는 요 여러분들한테 왼쪽 이 더 고농도죠. 3 곱하기 10의 17승. 이쪽은 10의 17승이고. 자, 고농도 쪽이 더 폭이 더 작습니다. 저농도 쪽이 폭이 더 큽니다. 이게 왜요? 내 말이 맞으니까. 고농도 쪽이 폭이 더 좁고요. 저농도 쪽이 폭이 더 넓어요. 생각해봐. 단위 부피당 이제 도핑된 레벨이 달라. 그러면은 높은 쪽은 폭이 좁아도 높은 쪽은 폭이 좁고 도핑 레벨이 낮은 쪽은 폭이 넓어야지 이 전체 공간에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숫자가 같아지는 거예요. 도핑 농도가 높으니까 폭이 조금만 있어도 돼요. 도핑 낮으니까 많이 있어야지 얘랑 이제 그때서야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가 이제 맞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공간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거기서 일렉트릭 필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중성인 어떤 게 나타났어.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전기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중성이니까. 근데 플러스를 띤 입자거나 마이너스 띤 입자가 공간상에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전기장이 존재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하 밀도라는 값이 빵이면요 전기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값이 있어야지 몇 쿨롱 퍼 센티미터 3층이라고 하는 어떤 값이 있어야지 이게 근원이 돼서 원인이 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전기장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 공피층 아닌 이런데 중성에서는요. 아 물론 저기 이게 원자핵 나 옆에 있어 그러면은 분명히 무슨 플러스가 존재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성형이에요 중성.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일렉트릭 필드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성형에서는요 일렉트릭 필드가 없어요. 자 머릿속에 아까 이거 두 개 접했을 때 EF 그리고 EC, EV 이렇게 그렸던 에너지 밴드 기억나죠? 그쪽에서 공핍층이 아닌 영역에서는 다 평평했죠. 그럼 일렉트릭 필드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랑 여기에서는요 전하 밀도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하 밀도가 값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 공핍층 안에서는 생겨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 전하 밀도라고 하는 로우 있잖아요. 로우 전하 밀도 전밀 얘를 적분을 하잖아요. 공간상에서 그게 바로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요게 0이면요 없어요. 얘를 이제 적분을 하면은 그 일렉트릭 필드가 돼요. 근데 일렉트릭 필드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아냈어. 근데 일렉트릭 필드라는 게 있는데 그걸 또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하면은 여기 dx하고 이제 양변에 해주면은 v는 마이너스 2의 dx 이렇게 되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를 이제 거리를 적분하고 또 이것도 이제 거리를 이제 적분하면은 걔가 바로 전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은 전하 밀도예요. 공핍층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라고 이제 하는 전하 밀도가 이제 존재하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얘를 이제 우리가 얘는 값이 몇이다. B쪽에서는 몇 쿨롱 퍼 센티미터 상승이다. 몇 쿨롱 퍼 센티미터 상승이다. 그리고 범위는 여기서 여기다. 또 여기서 여기다. 각각 적분을 하면은 그게 바로 일렉트릭 필드가 된다 그랬죠? 지금. 그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개형을 알았어. 근데 그 개형을 우리가 또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전위가 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보면은 상수죠. 여기서 상수죠. 여기선 0이고 이 공간 안에서 이 거리 내에서 이만큼 범위 내에서는 플러스 몇이라는 상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몇이라는 상수예요. 플러스 몇을 이제 x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상수값을 적분하면 몇 참수가 돼? 마이너스 상수를 적분하면 그때 1참수지. 근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1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영역은요 플러스 몇인 값을 적분을 하면은 1참수는 이렇게 됩니다. 자, P 영역에서 마이너스 2구 구간에서 2구 구간인 마이너스 QNA라고 했던 그 값을 적분하면요 걔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핍층이죠. 그 처음에 나 좀 이해가 안 됐거든. 뭐냐면은 막 설명 듣고 얘가 이제 수식으로 하는 거랑 실제 이제 감으로 잡는 거랑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한대.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공간 내에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한다는 건 오케이 이해됩니다. 근데 그 값이 일렉트릭 필드면은 방향은 이렇게잖아 지금. 그렇지? 근데 어떤
값도 있을 거아니에요. 물리에는 값이 있을 거야. 그건 값이 나는 그냥 일정할 것처럼 생각했거든.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똑같지 않고 위치에 따라 달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필드가 점점 커지다가요. n과 p가 만나는 이 중간 계면 있잖아요.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의 이 값 자체가 맥시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학부 때 그 내용을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 그냥 전자기학에서 있는 걸 그냥 받아들이면 일렉트릭 필드는 여러분들 불연속이 아니고 일렉트릭 필드는 연속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나 이런 게 없어. 그렇지? 띡띡 이런 식으로 연속이 돼야 돼. 끊어지지가 않아. 값이 끊어지지가 않아. 연속으로 됐잖아요. 자, 그래요. 로우를 적분해 가지고요. 일렉트릭 필드를 지금 했어요. 근데 이 일렉트릭 필드를 다시 적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아까 수식했잖아. 적분해 가지고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게 전위 값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1차 함수를 적분하면은 2차 함수죠.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뭐야? 마이너스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이죠. 그래서 위로 볼록한 형태 여기에서 일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차 함수죠. 걔를 적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플러스 2차 함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인 거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거에 일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요건데 여기가 0V였다가요 돼가지고요 요만큼이 아까 우리가 수직 파란 박스로 표현했던 0.6에서 0.9V 정도 나오는 빌트인 포텐셜 값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쪽이 N타입 쪽이고요, 이쪽이 P타입 쪽이고요. 전 위 값이 아까 뭐 배터리 그걸 했을 때 N 쪽이 높았어, P 쪽이 높았어. N이 높았어, P가 높았어. N이 높은 거지. 플러스니까. N이 높아.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N 쪽이 더 높아요. 얼만큼? 파이 B R만큼. 그리고 여러분들 얘를 적분해서 지금 마이너스 했잖아요. 근데 적분하면은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면적이잖아요, 면적. 그래서 얘는 xn 더하기 xp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냥 길이 숫자만 말하는 거야, 알지? 거기다가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일렉트릭 필드. 그러면 이 값, 여기 맥시멈 값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파이 BIR. 단위를 따져보면은 XN, XP는 그냥 길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뭐 미터가 되겠죠, 미터. 그렇죠? 이 필드의 단위는 아까 볼트 퍼 미터 하니까 그렇죠? 미터 지어지면은 여기에 정체는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파이 BR이 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 값이 요거 하면 나오잖아요. 그 값이 바로 요 값이 0.6에서 0.9 볼트 이렇게. 이해되지? 자, 여러분들 에너지 값과 그리고 전위 값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E 이퀄 마이너스 QV라는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밴드에서 내가 전자를 기준으로 그린 에너지 밴드에서 내가 플러스 1V를 걸어주면은 플러스가 우리 머릿속에 그냥 미잖아. 근데 플러스를 걸어주면요 어떻게 돼요? 에너지 밴드가 거기가 이거 높여주니까 낮아지죠. 마이너스를 걸어주면은 마이너스니까 에너지 밴드가 거기에 더 높아지고. 그래서 에너지 값과 에너지 밴드지 에너지 값과 에너지 밴드만이 아니라 이 에너지 값과 그리고 전 위의 관계는요 E 이퀄 마이너스 큐브의 관계. 그 말은
내가 여기서 지금 이걸 적분해서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전위값을 구했잖아요. 그렇지? 전위값 이 개형을 구했잖아요. 이렇게 개형 구한 거에다가 이 개형에다가 마이너스 q,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곱하기 시간 식중 쿨롱을 곱하면은 그 개형은 무슨 개형이 되냐면은 그게 에너지 밴드의 개형이 되는 거예요. 자, v 값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마이너스 q를 곱하면은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요. 높았던 게 낮아지고 낮았던 게 높아져. 요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개형. 되죠? 그래서 뒤집어진 개형이 바로 얘입니다. 알죠? 그래서 이 근원은 전압 밀도가 공화상에 존재를 해요. 뭐하면 MP 접합을 하면은 공핍층에서 그 주변에 공핍층 주변이지 계면 주변에 요 공핍층 내부에서 N쪽과 P쪽에 전압 밀도가 존재를 해. N쪽에 플러스, P쪽에 마이너스가 있어. 근데 이거의 밀도 값은 같아. 오케이? 밀도 값은 어떻게 표현? 밀도 값은 다르지. 다른데 면적까지 고려한 이 값은 이제 면적이 같게 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예요. 중성. 이거를 우리가 1차원이니까 길이에 대해서 적분하면요, 여러분들 이 필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3차원 할 거면 이제 3차원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돼요. 적분하면 이 필드가 돼요. 그래서 상수 플러스 상수 마이너스 상수였던 게 적분하면은 플러스 1차 함수 마이너스 1차 함수가 돼. 근데 둘은 컨티뉴스예요. 그리고 요 범위 여기에서는 이 필드가 없어. 여기에서는요 이 필드가 존재해. 교수님 그러면 이 필드를 우리가 약속할 때 좌표계에서 저기에서 이 필드가 왼쪽에서 오른쪽이었죠, 여러분들.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인 거를 우리가 플러스라고 그래. 오른쪽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약속이 플러스야. 양수야, 양수. 이 필드가 양수야. 얘는 보니까 전부 다 y가 요 위쪽에 있어. 그러면은 위치에 따라서 값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이 필드는 양의 값이에요. 알겠죠? 자, 얘를 내가 길이에 대해서 적분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요. 1차 함수 적분했으니까 2차 함수였는데 음의 2차 함수. 마이너스 1차 함수 적분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양의 2차 함수가 돼요. 그래서 위로 볼록의 일부, 아래로 볼록의 일부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 그리고 여기에서는 교수님 근데 여기서 왜 0이 아니라 이건가요? 우리가 지금 물리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경계 조건 넣어가지고 실제로 적분 책에서는 좀 있거든. 경계 조건 넣어가지고 적분을 다 하면은 여기서의 값이 0이 아니라 이게 이어지는 값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일정한 상수값이 나와. 그렇지? 근데 개형만 보면 되잖아. 이렇게 되고 0 정도 플러스. 얘를 또 마이너스 q로 붙이면 그게 일렉트릭 에너지 밴드의 개형이 되는. 이렇게 개형이 돼.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로 했는데요. 그 근원은 저기는 전압 밀도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표현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NAXP는 NBXN. 어떻게 해줘? 그게 뭐냐면 NAXP는 NDXN.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도핑 농도가 더 높은 데일수록 공핍층의 폭이 작습니다. 공핍층 여기서 도핑 농도가 낮으면은 공핍층의 폭이 더 커요. 그러니까 실례로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ND를 10에 19승을 했어요. 억셉터 쪽은요 도핑 농도가 10에 16승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몇 배 차이예요? 1000배 차이죠. 1000배. 도핑 농도가 1000배의 차이가. 그러면은 여기가 더 낮으니까 여기의 길이, 여기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000배가 더 크니까요. 여기 길이가 1이라고 하면요. 여기 길이는 몇이야? 1000. 1000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이면 10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는 몇이에요? 1 더하기 1000? 1001이죠. 1001. 이게 그래서 1001이 그 정도 되면 이제 1000이나 1001이나 그게 뭔 차이냐? 그 말은 뭐냐면 전체 공핍층의 이 폭은 어떻게 해요? 도핑을 더 적게 해준 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더 적게 해준 거 이제 역수를 취하면 이제 더 값이 커지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게 요거고요. 접합 양쪽에서 각 공층의 폭은 도번째 농도의 반비례. 그치? 폭은 농도의 반비례. 그치? 그래서 마지막 하나 하고 끝냅시다. 이게 NP 접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N 플러스 P 접합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도핑 농도가 거의 삐까삐까한 거끼리 하면은 그냥 이제 괜찮은데 한쪽이 도핑 농도 훨씬 높은 걸로 하면은 그쪽 폭이 작거든. N뿔 P로 하면 N뿔 쪽이 이 폭이 훨씬 작아. 역수취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걸요. 한국말로는 일방형 접합이라고 하는데 그냥 원사이드 정션. 그냥 전체 길이는 거의 이거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전체 제 폭은 이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원사이드 정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2교시에 했던 수업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1시간 좀 더 있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 중요해, 여러분들. 졸지 마.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진도를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